일본에서 열린 제24차 한중일 불교문화교류대회가 막을 내린 가운데 세 나라 불교계는 현대사회에 맞는 전법과 세계 평화를 위한 노력에 힘쓰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인류의 미래를 밝히기 위한 선명상의 세계화도 강조됐습니다. 예술성과 희소성을 갖춘 고려시대 유물 2점의 특별 전시가 리움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깨달음을 향한 금빛 사경으로 찬란한 묘법 연화경과 나전 경함이 선조들의 불심을 고스란히 담아냈습니다. 서울 진관사가 지역민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제1회 웰리스 대축제를 열었습니다. 동국대학교 YG 캠퍼스가 학교발전기금 조성과 장학사업을 위해 개최한 2024 후원의 밤에 50억 원 가까이 모였습니다. 전국구 스타인 할담비를 배출한 서울 종로 노인조각복지관의 슈퍼스타 종로가 25주년을 맞아 모든 세대가 화합하는 무대를 꾸몄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그제 막을 내린 제24차 한중일 불교문화교류대회는 세 나라 불교계가 현대사회에 맞게 전법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 힘쓰기로 뜻을 모은 자리였습니다. 아울러 인류의 미래를 밝히기 위해서는 선영상의 세계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확인했는데요. 삼국불교의 황금유대가 맺어진 지 30년을 맞는 내년에는 첫 번째 대회가 열렸던 베이징에서 25차 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홍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의 사부대 중 260여 명이 함께한 제24차 한중일 불교호 교류대회가 만찬장을 가득 메운 북소리와 함께 대단원에 막을 내렸습니다. 삼국 불교도들은 일본 전통 공연을 감상하며 이별을 아쉬워하면서도 내년 베이징에서 이어질 황금유대를 기대했습니다. 이제 한중일 불교는 형제가 되었고 부처님의 가르침 아래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지향하며 함께 매진하고 있습니다. 삼국 불교의 황금유대가 맺어진 지 30년을 맞는 내년 3월에는 고 조박조 전 중국 불교협회장이 태어난 안후이성 안칭에서 25차 대회 예비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1995년 베이징 대회를 시작으로 교류를 지속해온 삼국 불교계는 올해 일본에서 공영사회 구축의 불교적 방안을 모색하며 위기의 시대 해법 마련에 몰두했습니다. 공영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필수 요건은 공생입니다. 공생의 시각은 남이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며 공생의 궁극은 남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국가와 계급, 혈통과 인종들은 대자대결로서 모든 인류가 평등해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히 공동선언문 채택으로 회항된 이번 대회는 인류 공통의 염원인 세계 평화의 첫걸음을 마음에서 비롯됨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世界平和は人類共通の願いであり、その大きな一歩は各々の心から生まれるものである。 삼국 불교가 불법의 자비심을 바탕으로 현대사에 맞는 형태로 사람들 마음에 다가서고 세계 평화와 사람들의 안녕을 위하여 노력하기로 하면서 개인의 마음을 밝히는 것이 곧 인류의 미래를 밝히는 일임을 되새겼습니다. 불교적 영상법인 선영상이야말로 인류의 미래를 밝히기 위한 개개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편이라 믿습니다. 불교가 현대사에 맞게 사람들의 마음에 다가서야 한다는 삼국 불교계의 공통된 인식이 K 선명상 확대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본 구엔지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동국대학교 YG 캠퍼스가 학교발전기금 조성과 장학사업을 위한 2024 후원의 밤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그제 저녁 경주 힐트로틀에서 열린 후원의 밤 행사에는 동국대학교 이사장 돈관 스님과 윤재웅 총장, YG 캠퍼스 류완하 총장, 문선배 총동창회장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과 동문들, 불교신문사 사장 수불 스님과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 은혜사 주지 덕조 스님 등 각계 인사 4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사전 또는 현장에서 48억 5천여만 원을 동국대학교 YG 캠퍼스에 후원할 것을 약정했으며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도 영상치사와 함께 금일봉을 전해왔습니다.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연구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모듈 교육과정, 교육 혁신으로 글로컬 인재를 확산하여 우리만이 가지는 특유의 경쟁력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영상치사를 통해 새로운 50주년을 준비하는 YG 캠퍼스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후원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으며 불교신문 사장이자 안국선언 선원장인 수불 스님은 후원자 대표 인사에서 동국대 YG 캠퍼스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후원자들이 기부를 하고 응원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자리를 함께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사경공덕은 탑을 세우는 공덕보다 크다라는 말이 있듯이 부처님 가르침이 담긴 경전을 그대로 옮겨 쓰는 일은 가장 고귀한 공덕으로 여겨집니다. 고려시대 최고위층이 발언한 금리사경 묘법연화경 전권과 경전을 보관했던 고려 나전경함, 불교신앙의 핵심이자 예술적 걸작으로 평가받는 두 유물이 깨달음을 향한 염원을 담아 특별하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정민지 기자가 리움미술관을 찾았습니다. 서울 리움미술관 고미술관 2층 전함 깨달음을 담다 전의 공간은 단 2건의 국보급 고려 유물에 온전히 집중하도록 연출됐습니다. 양옆으로 남청색 감지 위 금빛 글씨가 너울대는 가운데 은은하게 바라는 육각의 함. 고려 후기인 1445년 진안국 대부인 김씨가 영가 천도와 왕실 안녕을 발언하며 조성한 묘법연화경 사경과 국내외 현존하는 고려 나전 중 가장 완벽하게 보존된 나전 경함입니다. 이 두 작품의 경우는 평소에 저희가 미술관 박물관에서 접하기 어려운 그리고 그러한 전래되는 여기가 극히 드문 희소성을 가지고 있는 작품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두 작품을 집중 조명하기 위해서 그런 전시 공간이라든지 조명 이런 것들을 집중도 있게 연출을 구성하고 금리로 사경한 묘법연화경 7건 전질은 표지와 변상도, 경전의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펼쳐 전시했습니다. 특히 완전하게 펼쳐진 마지막 건은 세밀하게 묘사된 변상도에서 시작해 순도 높은 금으로 써내려간 발원문, 간기까지 길이만 11m에 달합니다.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처님의 말씀을 담은 경전, 즉 불법을 의미하고 그러한 상징성이 가장 짙은 금리 사경의 경우에는 전권이 전래되고 전체를 금으로 쓰고 그린 작품이 거의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1cm가 안 되는 수만 개의 나전 조각들을 나무 함에 하나하나 꽃과 덩굴 문양으로 이어붙인 고려 나전 국당 초문 경함은 당대 장인들의 예술혼이 느껴지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13세기 고려의 특별관청 전함조성 도감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전 세계에 남은 6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장 귀한 재료인 금으로 지은 경전과 가장 흔한 재료인 조개 껍데기와 나무로 만든 경함은 서로 다른 재료지만 깨달음을 향한 같은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시대, 고려시대 불교 신앙의 힘을 빌어서 만들어진 예술품이라든지 불교 미술의 의미들도 함께 우리 선조들의 신심이라든지 간절한 바람들 이런 것들도 그런 작품의 아름다움과 함께 그런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전시라고 생각됩니다. 리움미술관은 초고화질 디스플레이를 활용해 두 유물의 세부 이미지를 확대하거나 그림과 경전 내용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게 해 이해의 폭을 넓혔습니다. 한자 한자, 한 조각 한 조각에 스민 장인의 숨결은 시간을 초월한 예술성과 깨달음을 향한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리움미술관에서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 사찰 음식의 본고장 서울 진관사에서 지역민들이 서로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웰리스 대축제가 열렸습니다. 따스한 가을 햇살 아래 사찰 음식도 만들고 명상도 함께하며 시민들은 훈훈한 분위기 속에 여유를 만끽했는데요. 권금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파란 가을 하늘 아래 하얀 식탁보가 깔리고 윤기 나는 찰밥에 노란 은행과 잣, 붉은 대추와 검은 콩이 버무려지며 손바닥보다 큰 초록빛 연꽃잎이 감쌉니다.
대추 골고루 밥 위에다 골고루 펼치시면 됩니다. 차근차근 스님의 설명에 따르다 보니 어느새 만들어진 연잎밥. 서울 은평구 16개 동 주민들과 진관사가 10월의 마지막 날 서로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국민행복 웰니스 대축제를 열었습니다. 이 맑고 풍요로운 가을날 천연고찰 진관사에서는 행복한 생활 습관을 함께 만들어 가고자 2024년 국민행복 웰니스 대축제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진관사가 은평에 있다는 걸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우리 종교를 넘어서 많은 것들이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찰 음식을 만들던 앞마당은 어느새 명상의 장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숨고르기를 함께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나를 둘러싼 주변 환경에도 감사를 표합니다. 아이들의 흥겨운 공연에는 웃음꽃이 저절로 피어납니다. 너와 나, 우리 모두의 행복은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는 스님의 말씀에 위안도 얻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죠. 만족하고 느끼고 행복하는 사람은 느끼는 자의 몫이에요. 지금 오늘 행복하시잖아요. 그렇죠? 행복을 느끼는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드릴게요. 지역민들은 깨끗한 음식으로 속을 채우고 차분한 명상으로 머릿속 잡념을 버리며 바쁜 세상 속 고요한 산사에서 잠시나마 스트레스를 잊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오는 길부터 엄청 단풍이 곱게 물든 풍경이 일단 좋았고요. 연잎밥도 처음 만들어보고 그리고 이런 멋진 퀄리티 있는 공연을 또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우리 은평구 안에 있다는 이런 절이 있다는 게 되게 자긍심을 갖게 됐고요. 이내 건강한 나와 행복한 가정, 평화로운 사회와 깨끗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 채식 식단을 실천하고 감사 명상과 욕심을 덜어내는 절제를 실천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진관사는 앞으로 매년 가을 국민행복 웰니스 축제를 진행하며 지역민에게 마음을 채우는 식단과 행복에 이르는 명상을 알릴 예정입니다. BBS 뉴스 권근주입니다. 할아버지 손담비, 이른바 할담비를 배출한 서울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의 대표 행사 슈퍼스타 종로가 25주년을 맞아 어르신뿐 아닌 종로군의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화합의 무대를 꾸몄습니다. 서울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은 어제 종로 구민회관에서 전체 구민들을 대상으로 한 2014 슈퍼스타 종로 행사를 열고 기념식과 무대 발표를 가졌습니다. 올해 행사는 복지관 내 어르신들만 참여했던 예년과 달리 성균관대학교와 서울예술고등학교, 해화어린이집 등 군의 5개 팀의 공연이 선보여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하는 축제로 펼쳐졌습니다. 시니어 슈퍼스타라는 이름으로 우리 할담비가 여기서 탄생했던 그러한 행사입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시니어를 빼고 종로 구민을 위한 축제로 거듭나자 이렇게 해서 이번 행사에선 복지기여자 21명에 대한 표창도 이뤄졌는데 BBS 불교방송의 간판 진행자인 주석스님과 불자 가수인 이승기 씨에게 상장이 수여됐습니다. 주석스님은 부산 대운사주지 소임을 맡으면서도 행사가 있을 때마다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 무료로 사회를 보는 등 어르신 복지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습니다. 불자 기업인 복성산업개발과 의왕 백운사가 지역 농가를 돕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제철 농산물도 제공하는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복성산업개발 박금태 회장과 백운사주지 법진 스님은 어제 경기도 의왕시청에서 우리 농민 살리기 실천 포도 500상자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전달된 포도는 이상고온으로 생산량이 줄고 판로 마련에 곤란을 겪고 있는 농민을 돕는 차원에서 복성산업개발이 생산 농가로부터 직접 구입한 과일입니다. 농촌에 지금 그 농사 짓는 분이 있는데 한 500박스 정도를 해야만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의왕시하고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하시는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이제 농촌 살리는 겸 해서 같이 계절 음식을 좀 나눠 먹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농민들도
좀 도와주고 농사 짓는 데도 도움이 되고. 기부한 포도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산하 희망나래 장애인복지관 등 의왕지역 복지시설 3곳에 전해졌습니다. 첨단 인공지능 시대, 융합의 시대를 맞아 불교 사상을 다른 학문과 접목시킨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불교의 공사상과 중도사상을 과학과 철학의 관점에서 풀이한 특별한 책이 출간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통섭의 철학자로 불렸던 고 김용정 동국대 교수의 생전 강의 내용을 엮은 신간, 불교, 과학과 철학을 만나다를 신도식 기자가 소개합니다. 불교와 철학, 과학을 아우르는 통섭의 사상가로 알려진 고 김용정 교수의 강연과 글이 한 권의 책으로 구현됐습니다. 불교, 과학과 철학을 만나다라는 제목의 이 책은 지난 2019년 세상을 떠난 동국대 철학과 고 김용정 교수의 강연과 글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추모 5주기를 앞두고 그의 제자였던 제주대학교 철학과 윤용택 교수가 글의 눈높이를 맞추어 엮은 책으로 출간됐습니다. 김용정 교수는 지난 1930년 해주에서 태어나 동국대학교 철학과와 물리학과를 졸업한 뒤 칸트에 있어서의 자연과 자유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주요 저서로는 1979년 출간된 과학과 불교, 1997년 편엔 칸트 철학 연구 등이 있고 번역서로는 카프라의 현대 물리학과 동양사상, 리프킨의 엔트로피 1, 2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과 철학과 과학을 좀 이렇게 접목해 보겠다라는 생각을 일찍부터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철학과를 졸업하시고 물리학과를 이제 다시 가셨겠죠. 그래서 다시 또 이제 61년에 이렇게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다시 또 철학과로 대학원을 진학합니다. 크게 4부로 구성된 책의 일부에는 불교, 과학, 철학의 삼중주라는 소제목으로 1980년 9월부터 1년 동안 연구년을 얻어 미국에 체류할 당시 볼티모어 성불사에서 지식인들을 대상으로 강연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 교수의 부인이 미국에 거주하는 범산 최종일 거사로부터 40여 년 전에 녹음 파일을 받아 녹취록을 작성했고 윤용택 교수가 이를 학술적으로 정리하면서 빛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다 그런 거는 이제 블랭크로 내놓고 하여튼 뭐 몇 번을 이렇게 다시 리와인드 하면서 받아쓰고 해서 우리 선생님한테 안 보여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제가 못 받아쓴 그 칠판으로 다다다다닥 쓰신 거는 전부 우리 윤 교수님이 다 찾아내서 그거를 삽입을 해주셨으니까 이제 이런 책이 되게 된 겁니다. 2부 반야바람일다 심경 강의에는 1980년 겨울 뉴욕 맨하튼 원각사와 1995년 한국불교 발전연구원 강연의 내용을 바탕으로 과학 철학자의 눈으로 본 공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뭐 철학적인 내용도 있지만 또 하나의 어떤 만트라로서 이제 주문의 성격도 갖고 있는 아제아제 바라 성아제 모제서 왜 이런 구절이 나올 수밖에 없는가? 이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를 주는가? 요것들은 아주 참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고 있어가지고 일반 불자들이 다시 한번 반야심경을 들여다보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는 1970년대 후반과 1987년 겨울 김용정 교수가 백년암에서 성철 스님을 뵙고 과학과 철학, 불교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던 인연도 소개됐습니다. 통섭의 철학자로 불렸던 고 김용정 교수의 강연과 글을 담은 한 권의 책은 불교 사상을 과학과 철학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신두식입니다. 단풍 명소로 꼽히는 장성 백양사가 2024 백양 뮤직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최근 박물관 앞 특설무대에서 열린 축제는 지구의 소리, 삶의 소리를 주제로 소리깨떼를 비롯해 9인조 라틴 재즈 밴드 코틴 그룹, 추다해 차지스 등이 출연해 멋진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을 비롯해 수좌 일수 스님, 광주 불교연합회장 소운 스님 등 5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수도권의 전통 수행 도량 용인 문수산 법륜사가 이웃돕기 바자회와 산사음악회를 열고 지역사회에 나눔과 힐링의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용인 문수산 법륜사는 지난달 경내에서 제17회 좋은 이웃되기 바자회를 열고 지역 특산물과 생활용품 판매, 먹거리 장터, 전통놀이 체험 등을 진행했습니다. 법륜사는 바자회 수익금 전액을 용인시 장학재단에 전달했고 바자회에 이어 대웅전 앞마당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는 음악여행을 주제로 산사음악회를 열었습니다. 17번째 맞이하는 우리 바자회 행사입니다. 우리는 용인시 장학사업부에 이제 기부하는 행사로서 우리가 지금 신도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지극정성으로 다 준비를 하시고 마무리까지 다 해. 매년 느끼는 거지만 더 올해도 정말 보람 있어요. 앞으로도 이런 보람된 일을 더 많이 하고 싶고 나아가서는 우리 법륜사가 좀 발전하는 모습으로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11월 1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